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모델 X 차량의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이 역시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이딴 자율주행차 사고에 책임 소재 공방이 뜨거운데요. 달리 말하면 사고가 났는데 사고 책임을 물을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테슬라 모델 X 차량 사고 직전에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말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X 이것이 자율주행 이른바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이 기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운행 중이었다라고 지금 테슬라 측이 밝혔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의무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거기에 덧붙이기를 운전자가 충돌하기 한 5초 전, 분명히 한 15m 전방에 있는 이 중앙 브릴레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에 손을 잡지 않은 것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의 하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운전자의 잘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테슬라 모델 S라는 것이 운전을 해가는 운전자가 실제로 앞에 있던 트럭을 정면 충돌한 다음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하얗게 된 트레일러를 이 하늘로 인식을 해서 차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율주행차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사람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2016년 6월, 재작년 6월 같은 경우에도 모델 X에서 중앙 브릴레를 들이받고 전복했던 사고가 있었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모델 X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건뿐만 아니고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폭파해서 전소가 됨으로써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고 이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테슬라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이제 우버 사고도 그렇고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명확한 이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일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기술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그 뒤를 지원해줄 법이 제대로 빨리 백업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워낙 신기술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다 보니까 그것을 입법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신기술이다 보니고 법제화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가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는 식으로 전체적인 입법이 가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빨리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머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힘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래도 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운전자나 승객이 조정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가능한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제도 자체로서의 어떤 포섭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와 같은 진행이 더디기만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몇몇 나라에서 지금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 분주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앞서가는 것이 미국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자동차 운전 관련되는 청에서
오토파일럿 같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를 운전자로 인정해서 거기에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법제를 마련했고, 더불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법을 개정해서 그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운전 시스템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지금 법제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벨 단계를 해서 사람이 운전할 때 손을 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되, 다만 이 기본적으로 제조했는 업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제조자에 대해 책임을 짓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봐서 한마디로 사람이 손을 대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이 책임을 지우지만, 이 시스템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 예를 들어서 현대면 현대, 테슬라면 테슬라의 책임을 지은 부분으로 크게 입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큰 입법 체제를 자세히 연구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심지어는 임시운행 허가는 내주고 있는데 지금 관련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2015년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서 자율주행 차량 개념 자체는 입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도 이제 시험과 시험을 위해서 이제 임시운행 허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그 당시 2016년에 한 10여 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지금 현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또 LG 이런 전자업체를 해서 한 40대 정도의 임시운행을 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고,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번 20대 국회에 와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단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4단계나 5단계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단계에 대한 구분조차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단계를 구별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지금 입법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소프트웨어로 사실상 운행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제조사의 책임을 지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행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 절차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가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조사 측에서는 좀 반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은 것 같은데, 자동차 자체에 지금 입법에 기술의 속도가 붙는 만큼 입법에도 정말 악셀레라를 밟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입법에 악셀레레이터를 밟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피해자는 있는데 지금 가해자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자동차 사고로 있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법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운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운행할 경우에는 소유자 내지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100% 확실한데, 자율주행 모드로 했을 때는 결국 운행 지배를 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이 문제가 되는데, 100% 지금 자율주행자, 진짜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경우에는 그 운행 지배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제조사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법이 해야 되는데, 사실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 선을 긋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이 자동차 선진국들과 서로 협조를 통해서 법안을 어떤 글로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자율자동차 시스템에 개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손가락 정도의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입법 분야는 뒤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노력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안전성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허가받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 적이 아직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총화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2020년까지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라고 지금 지시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도 그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조사,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등 관련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왜곡 입법례를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확고한 어떤 이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고 책임에 대한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른바 아노미 상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백, 입법적 공백,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분들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노력 꼭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알파고와 대전했었던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가 다녀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규정, 기존의 개념으로 자율주행차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급한 이런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